입만 열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 떨어지는 말만 골라서 하는 저희 시모가 문제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초반의 워킹맘이에요. 남편은 착하고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저를 졸졸 따라다녔고 결혼한 뒤에도 부부 금슬은 너무 좋아요. 시아버님은 말씀은 별로 없는 무뚝뚝한 스타일이지만 가끔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몰래 보내주시고 작년 제 생일 때는 깜짝 선물로 금반지를 사주셨을 만큼 의외로 다정하고 며느리 사랑이 정말 남다르신 분이에요. 저보다 1살 아래 신우도 성격이 아버님이랑 똑 닮아서 여자치고 애교도 좀 없는 편이고 말수도 적은 성격이지만 제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꽤 오래 알고 지내면서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 없고 신우라면서 대접받으려 하지도 않고 성격 정말 좋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혼수 하나 보태주겠다면서 스타일러를 떡하니 사서 저희 신혼집에 놔주었어요. 결혼한 뒤로도 신우랑 엄청 가까이 지내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서로 인터넷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보내주고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고민 털어놓는 사이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성격도 좋고 저랑 잘 맞아서 나는 정말 결혼 잘했구나 싶다가도 세상에 전부 완벽한 건 없는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예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매번 볼 때마다 제 기를 죽이려고 하시고 별뜻 없는 말에도 말꼬리를 잡으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십니다. 물론 다른 시댁 식구들이 매우 정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때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말리셨고 제 남편도 항상 시모와 갈등이 생기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편을 먼저 들어줄 정도예요. 성격도 워낙 활발하시고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본인이 뱉은 말도 까먹고 오락가락 하시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집안 명절 제사상은 어머님 마음대로인데 할 때마다 구성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상에 놓는 순서도 어머님 말씀이 법이에요. 아버님이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하셔도 당신이 뭘 아냐고 지금까지 시집와서 매년 음식 만들어 온 자기가 잘한다면서 어머님 본인 마음대로 하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다고 아버님도 별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시모는 제가 처음 시집와서 1년 동안은 너는 우리 집안 제사가 처음이니까 옆에서 잘 보고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뒤로부터 음식 만들 때와 제사상 차릴 때 일부러 저한테 해보라고 시키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어머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만들어도 매번 어디서 이상한 걸 보고 오는 건지 자기가 언제 그렇게 했냐면서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하라고 말이 바뀌십니다. 세세하게는 산적꼬치에 파랑 고기랑 꽂는 순서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음식 만들 때 양념이나 간하는 것 가지고도 매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많으니 순서 맞춰서 올리는 것도 일인데 그것 또한 어머님이 본인 생각하는 방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큰 목소리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밤중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아버님도 기분 언짢아 하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성에 안 차면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예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면서 끝까지 저보고 해보라고 하시죠. 오죽했으면 제가 작년 추석 때는 차례상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차려놓고 아예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올해 추설날 때 그대로 차례상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또다시 끼어들면서 똑바로 하라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간장은 이쪽이지 배추전은 동그랑땡 다음에 놔야 하는 거야. 한과랑 과일은 다 이쪽으로 몰아서 놓고 너는 매번 하는데도 왜 그렇게 외우지를 못하니? 그 말에 저도 발끈해서 핸드폰의 사진을 어머님께 보여드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추석 때 하신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랬더니 뭐 추석이랑 설날은 원래 차림을 다르게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때 자기가 언제 이렇게 말했냐고 버럭버럭 우기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옆에서 남편이랑 아버님께서 적당히 하라고 두 사람을 말려서 겨우 참고 넘어갔어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도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똑바로 바로잡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인데 상대가 심오니까 참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마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이 제게 더 잘해주지 않았다면 진작 심호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을 정도로 제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제가 내년까지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중인데 시도 때도 없이 심호가 집에 쳐들어와서 아이 키우는 것 하나하나 간섭을 하더라고요.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머님 나름대로는 육아며 살림이며 도와주러 오시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도 힘들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 보느라 지치는데 매번 올 때마다 살림 타박에 제가 산 아기용품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잔소리를 해대니까 스트레스를 2배로 받는 기분이에요. 모유 분유 가지고 얼굴 볼 때마다 잔소리하시고 제가 양이 적기 때문에 분유도 같이 먹여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저희 집에 와서 분유통 젖병 볼 때마다 한숨 쉬시면서 애한테 분유 타먹인다고 뭐라 하십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심호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근에는 머리에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제발 당분간은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고 나서야 심호가 집에 쳐들어오는 일이 멈췄어요. 이제야 좀 집에서 편하게 한숨 돌리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아침 저녁으로 영상통화를 걸면서 손주 얼굴 좀 보여달라고 난리세요. 항상 시간도 남편 출근하고 난 10시쯤에 한 번 전화하시고 오후에 5시쯤에 또 하십니다. 한 번 전화하시면 최소 15분, 20분은 기본이고 아이 얼굴 비춰주고 있느라 제 손에서는 쥐가 날 지경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그 시간쯤 되면 언제 전화 올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게 되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매일 영상통화로 괴롭히시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님 전화를 몇 번 받지 않고 피했더니 얼마 전에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집에도 오지 말라 하고 전화로도 연락 안 받으면 이게 무슨 가족이냐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희 친정엄마한테는 매일 전화하면서 내 전화는 잘 받지도 않니? 이 집안에 시집 왔으면 너도 이 집안 식구야. 결혼 전에는 너희 부모가 진짜 부모였지만 이제는 시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무슨 시부모가 진짜 부모입니까? 시아버님,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친정아빠를 더 사랑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시모가 처음부터 시아버님처럼 제게 살갑게 잘해주셨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어머님에게 거리 두고 싫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 자기가 진짜 부모라고 말하기 전에 저를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셨다면 제가 먼저 어머님에게 영상통화도 하고 손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도 조금은 민망했었는지 진짜 부모라는 뜻이 아니라 친정 부모보다 시부모한테 더 신경 쓰고 잘해야 한다는 소리랍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해준 적 없이 대접받기만 바라는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둘 다 빈정이 잔뜩 상한 상태에서 시모와의 통화를 그렇게 종료하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 엄마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 이럴수록 더 편하게 대하기 힘들고 솔직히 진짜 부모라는 말이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경악을 하면서 앞으로 영상통화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할 테니까 시모한테 걸려오는 전화는 저 혼자 있을 때 절대 받지도 말랍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말 남편이 출근 전에 시모한테 영상통화를 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영상통화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얼굴만 보여주면 그만인데 시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냐며 저를 찾으시고 얼굴 한번 보여달라 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제가 옆에 없다고 하면서 대충 알아서 넘기곤 하는데 왜 굳이 제 얼굴을 보자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고 이쁜 며느리라면 괴롭히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절대 먼저 영상통화하자고 하거나 집에 찾아오겠다는 말도 안 하세요. 오히려 제가 먼저 전화 걸어도
너 피곤할 텐데 괜찮으니까 그 시간에 쉬라고 하시죠. 이런데도 진짜 부모, 가짜 부모 이야기가 시모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 노릇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먼저 저한테 진짜 부모 노릇을 하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언제 한번 시모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벼르고 있던 찰나에 며칠 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신우가 작년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3년 전 결혼할 때 신우에게 스타일러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신우가 시집 갈 때 제일 좋은 공기청정기 사서 선물로 해서 줬었죠. 아무튼 이쁘게 잘 살고 있고 신우의 남편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신우가 여름 휴가를 받았다면서 저희 시댁으로 놀러 왔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타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볼 수는 없어서 저도 아이 데리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달에 있는 시어머니 생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시모 생신 때 가족들끼리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여행을 가야 하니 날짜를 조율하다가 주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달력을 확인하더니 주말은 자기 시아버지 생신이랑 날짜가 겹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모는 자기 딸에게 서운함을 느꼈는지 어떻게 네 시아버지 생일이랑 내 생일을 두고 고민을 할 수 있냐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너는 시집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 그 집안 사람이 다 됐구나.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 생일인데 다 같이 가족여행 먼저 가야지. 사돈어른 생일은 나중에 따로 챙겨드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얼마 전 시모에게 들었던 진짜 부모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시집가고 나면 시부모가 진짜 부모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시댁 생신 먼저 챙겨드려야죠. 어머님은 저희가 잘 챙겨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모는 본인이 한 말이 생각났는지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져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신우는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신우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신우가 완전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대체 어디에 있냐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내가 시집을 갔어도 시댁은 시댁이고 친정은 친정이지. 엄마는 그럼 내가 우리 시부모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엄마 딸이 그 집에서 이런 소리 듣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며 묻더라고요. 시모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시부모나 친정 부모나 똑같이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런 소리를 했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정도 말의 뉘앙스도 이해를 못했을까 봐서요. 신우도 엄마한테 실망이라고 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했고 남편이랑 시아버님도 시모에게 제발 입방정 좀 떨고 다니지 말라고 한 소리씩 하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온 식구가 한마디씩 뭐라고 하니까 시모는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남편도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잘했다면서 엄마가 성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 먹여줘야 당분간 조용할 거라네요. 실제로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번 연락도 없고 정말 편해졌어요. 제가 건드리면 발끈하는 또라이라는 걸 이제야 눈치채셨는지 이제는 좀 안 건드리시겠죠. 지금까지도 시모가 선을 넘을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할 말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대놓고 면박을 주는 방법이 낫겠다 싶어요. 온 가족 앞에서 망신살을 몇 번 떨다 보면 저를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결혼한 지 3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시모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 같고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로 시모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고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끝까지 해볼 생각이에요. 저를 가만히 두고 안 건드리면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모하기에 달렸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